이름의 탄생입니다. 네, 지루했던 넷넷네 네이밍 강의를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번에 쭉 보려고 하는데요. 남은 내용들은 사실상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방향성의 활용 기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이 되게 심화되어 있는 뭐 시장이라든가 식품 시장 같은 거, 리테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경쟁이 심하잖아요. 유통 쪽이. 그럴 때. 다양한 그런 제품군에 있어서 뭐 식품이 됐든 음료가 됐든 뭐 카페나 그런 것처럼 경쟁이 심화된 시장에서 나 여기 있어! 라고 뭔가 눈에 확 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경쟁에서 하지 않는 뭐라고 할까요? 좀 쉽게 접근하는 방향이 아니라 조금은 꼬을 수도 있고 눈에 봤을 때는 확 띄지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모호한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만 줄을 이루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눈에 띌 수 있는, 확 띄는 첫 번째 방향에서는 숫자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를 활용을 하고요. 저희 치약 같은 경우에 2080이었죠? 이게 잘못 쓴 것 같은데 2080 같은 경우에는 20대 치아를 80대까지 굉장히 카피도 좋잖아요. 그런 카피를 그대로 숫자로 활용해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그리고 이런 호기심을 주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다시 한번 회자될 수 있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게 무슨 의미지? 다시 한번 묻게 되니까 브랜드를 사실 되게 많은 브랜드가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억하기 쉽지 않은데 다시 한번 좀 소비자의 뇌리에 기억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 3년 정도 전에 동아세상 에듀코에서 하는 코칭 관련되어 있는 그 학습지 브랜드, 학습 브랜드 공부 구도라는 걸 런칭을 했거든요. 제가 했던 네이밍인데 공부 그리고 숫자 9 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각도를 틀어서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재해석했다. 그러니까 공부를 단순히 학습지나 뭐 잘 가르치고 성적을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의 특징은 이 스스로 학습하는 자세라든가 마음가짐, 마인드셋을 좀 바꿔주는 이런 쪽에 좀 포커싱 되어 있는 기존의 학습 프로그램과는 약간 차원이 다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이 이슈가 되면서 계속해서 뭔가 그 학습자, 스터디를 하는 학생의 자세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코칭을 화면을 보면서 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쉬운 공부라는 가장 카테고리 직관적인 키워드에 숫자를 하나 붙여서 좀 한 끗 다르게 그래서 뭔가 자신의 학습, 공부의 정말 구도라는 게 어떤 구성의 어떤 각도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구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그런 브랜드도 있었고요. 보시면 그냥 숫자가 주는 거에서 오는 호기심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담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게 있었고, 네. 그리고 GS25죠 지금은 이 자료가 굉장히 오래된 자료를 제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긴 한데 사실은 그래도 뭔가 소설도 보면 과거에 있는 그런 작품들이 명작이잖아요. 고전이 마찬가지로 사례도 약간 예전의 사례를 좀 보면 재미도 있고 사실 그때 진짜 춘추전국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렇게 굉장히 풍요로운 네이밍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상표라든가 브랜딩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 브랜딩 포함해서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약간 낭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좀 아이디어란 이런 네이밍의 어떤 시장이 굉장히 좀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활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재미 요소를 많이 부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좀 따뜻하다거나 친근한 이미지를 준다는 부분에서는 좀 숫자가 주는 차가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 단점이 있고요. 기호도 이제 숫자랑 좀 비슷한데 기호는 조금 더 어렵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부 구도를 이렇게 표현하면 기호를 활용한 거죠. 각도를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가장 유명한 것 중에 음료 중에 하나인 2% 부족할 때처럼. 네. 이건 사실 스토리가 또 있죠. 뭐 이온의 어떤 적정한 균형, 밸런스라는 부분을 2%라는 표현으로 좀 풀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파트 브랜드 유명한 것 중에 더 샵이 있죠. 샵으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참신함이나 차별성이 강한 반면 굉장히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샵이라든가 시그마처럼 중학생 정도의 난이도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의 이해, 그러니까 이해에 대한 이런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운 부분 난이도를 조절하는 게 가장 좀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는 이 MZ 트렌드도 그렇지만 이렇게 기호를 못 읽어도 상관없어. 그냥 멋있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 오히려 거기서 오는 호기심이나 바이럴이라고 하잖아요. 입소문,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브랜드도 간혹 있습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이기는 해요. 기호가 뭐 가벼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겠지만, 잘만 쓰면 굉장히 임팩트 있는 이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는 유명한 브랜드 중에 일본 브랜드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있잖아요. 이건 누구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기호라는 부분, 그리고 제로가 주는 여러 약간 효익이 있잖아요. 환경적인 부분이랄까, 아니면 효율적인 부분이랄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리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는 기호적인 부분에서 전원, 전기, 가전제품이라는 연상이 빡대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직관성을 줄 수 있는, 기호가 굉장히 상징성을 많이 추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잘만 쓰면 이렇게 직관적인 이름이 나올 수도 있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름은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모지, 이런 이름들이 나오지 않았던 시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선한 거지, 지금은 좀 어렵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시장에 가장 신선한 이름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또 LG가 그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LG가 그라운드 220인가? 이런 브랜드는 아니고 스페이스를 런칭을 했더라고요. 이 LG가 되게 이런 부분을 잘하는 것 같아요. LG전자가 이렇게 루틴, 자신을 발견한 루틴, 뭔가 루틴, 어떤 MZ들의 루틴 그라운드,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MZ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220이 220V, 가전의 가장 대표적인 전력 규격이잖아요. 전압 규격이라고 하나? 그런 부분에서의 상징성이라는 부분.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임팩트 있고 재미와 화제를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칭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좌우 대칭,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약간 좌우를 대칭하거나 의미적인 대칭일 수도 있습니다. 레스모어처럼 줄이고 뭐 더하고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로하이, 그래서 낮추고 높이고. 브랑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어이긴 하지만 이제 검정과 흰색을 얘기를 하죠. 예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했던 이 담배 브랜드인데 굉장히 잘된 이름 중에 전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타임리스 타임. 원래 타임이라는 이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약간 리뉴얼이었나? 세컨 브랜드였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그 기존의 브랜드를 잘 활용했죠. 대표적인 사례. 그래서 타임리스라는 거는 이제 영원한, 인피니티와 같은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의 타임을 반복한 형태. 미니맥스 같은 것도 이제 대칭형을 잘 쓴 거고, A to Z를 아토즈로 발음한 것도 잘 되었던 브랜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한다는 차원은 앞에 숫자 기호랑 동일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카테고리를 인지하기 어렵죠, 당연히. 그리고 사실 잘못해서 이것들을 억지로 이제 세트화할 경우에는 너무 합리화시킨 방향, 그리고 발음의 어떤 용이성이나 청감이라는 부분, 좀 쉽게 발음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뭐가 있나,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보신 게 의미적인 대칭 기법이면 이거는 시각적인 대칭, 좌우 대칭인 거죠. 그래서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직스라고 하나? 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뭐였더라? 지금 나오나? 이게 안 나올 텐데. 아, 있구나, 아직. 이게 뭐야? XIX야? 예전에 있었던 브랜드가 아니네요. 없어졌나봐요. 지크 같은 약간 그런 발음이었는데. 아니면 보브 같은 화장품 브랜드처럼 딱 잘랐을 때 좌우 대칭 느낌이죠. 주도 사실은 001로 적었지만 이렇게 적을 때, 아니면 이렇게 적는다고 하면 좌우 대칭 형태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얘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만들어도 사실은 쉽게 채택되기 좀 어려운 방향성입니다. 굉장히 인위적이고 잘못하면 굉장히 조악해 보일 수 있어서 사실상은 추천하는 방향은 아닌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즐기거나
요런 거에서 그러니까 의미를 찾고 싶어 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공급자라고 한다면 뭐 채택은 할 수 있겠죠. 다만 시장에 어떤 의미 전달이나 런칭 후에 굉장히 많은 마케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식품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동음반복이잖아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짜요짜요라든가 요리조리라든가 이런 것처럼 발음의 반복 형태를 활용하는 것들, 쫄쫄맨이라든가 쫄쫄맨 예전에 쫄라맨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쫄쫄이라는 키워드를 쓴다거나 이렇게 약간 리듬감 있게 살리는 방향도 반복은 아니지만 약간의 운율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운율감을 살리는 방향. 그래서 저희도 보면 맨 끝단에 시청각 차별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운율감을 살리는 방향, 그러니까 리듬감을 살리는 것도 뭐 추천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식품 아니면 말랑말랑해야 될 이미지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학습지까지는 아니지만 뭐 놀이터가 됐든 놀이공간, 장난감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죠. 다음으로 이제 어원을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앞에 시청각적인 시각, 뭐 기호나 숫자 이런 부분과 다르게 어원은 약간 진중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 카테고리의 대표성을 주기 위해서 그 제품의 어떤 어원을 찾는 거죠. 김치의 어원, 고어인 김치를 활용한다거나 트럼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어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트럼은 저도 의미를 이번에 진짜 처음 알았는데 자세히 보지 않은 거죠. 그냥 트럼은 그냥 브랜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트럼 보시면 트럼의 뜻을 찾아야 되는구나. 뜻하면 쿵이라는 뭐 의미가 있대요. 되게 신기하죠, 이게. 북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럼에서 나는 그 소리, 이것도 본질이라고 할 수 있으면 본질인데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그 소리를 활용한 부분. 그러니까 약간 의성어이긴 하지만 어떤 원리를 찾다 보니까 이렇더라. 본질에서 가져온 그 오리지널리티라는 부분을 가져온 것들. 모네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머니, 돈과 관련된 신 이름에서 아마 온 이름일 거예요. 이런 식의 방식으로 원을 찾아가서 뭐 하는 거. 기존에 저번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홍희 장군의 양아록 같은 경우에도 양아록 어린 손자를 키웠던 할아버지의 쓴 일기였잖아요. 육아일기. 그래서 이런 육아일기 시초일 수 있는 문헌에서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어원을 가져온 활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팔아야 되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스토리의 원료를 찾아야 되는 게 있어서 컨셉에 따라서 이제 소스를 찾기 위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자칫하면 실패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방법,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찾았을 때는 굉장히 스토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설득하기가 쉽죠. 그런 부분에서 좀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기법이 되겠고요. 요새는 많이 활용하지 않는 한자, 사자성어입니다. 레미안 같은 경우 아시는 것처럼 한자에서 왔는데 약간 영어 발음처럼 느껴지는 게 있죠. GPG 같은 경우에도 이 사자성어에서 유래된 것들. 이렇게 요새는 한 글자 정도를 쓰는 거는 저는 좀 약간 엣지 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반복되거나 할 경우에는 잘못하면 굉장히 올드해 보일 수 있는, 좋은 말로 클래식이지만 좀 지루해 보이고 조금 아재 감성의 느낌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잘 먹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겟 대상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연령대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거나 전통과 관련되어 있는 브랜드라고 하면 잘 쓸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그것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좀 가미할 수 있는 방향. 그래서 발음에서는 좀 모던하고 세련됐는데 의미는 한자더라. 뭐 이렇게 접근한다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산업군을 잘 이해하고 제품을 잘 이해했을 때 적합한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순우리말을 활용하는 것도 앞에 한자랑 비슷합니다. 잘못하면 올드해 보여요.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되게 이런 게 많았죠. 돌실라에도 무슨 이 짜는 기법과 관련돼 있더라고요. 직물 짜는 기법. 이런 식으로,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쓰면 좀 올드한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항상 이제 아파트 제조, 뭐라고 하죠, 거기? 제조업 거기 들어가서 이제 발표를 한다거나 하면 항상 나온 얘기가 왜 한글은 없냐, 이런 얘기 하지만, 본인들도 이제 아시죠? 한글은 안 뽑습니다.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다대주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보편화되어 있는 영어가 주는 좀 뭐라고 할까요? 프리미엄한 이미지가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글을 잘 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무게감이랄까? 아니면 좀 럭셔리한 느낌을 주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좀 프리미엄한 부분에서는 잘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없는데 이 신세계 본점이었나? 거기에 옛날에 드 문이라는 음식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어 뭐 문. 이 문이 근데 뭐 그 주인장 성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달라 보이잖아요. 느낌이. 드는 이제 불어에서 이 위치를 얘기하는 뭐뭐에서라는 의미잖아요.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 주는 드문은 차별성을 줄 수 있는 희귀함 이런 것을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의적인 느낌을 줘서 이건 정말 한글을 잘 쓸 수 있는 그 감각, 감도를 가지고 있다 하면 오케이. 다만 실제로 이것들이 굉장히 세련되게 먹힐 수 있는 확률은 10%에서 20% 확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든 우리말이든 영어처럼 불리는 것들. 이것도 진짜 잘 써야지 보시면 예. 식품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예, 단어지 이거를 예, 지금 쓰면 잘못하면 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촌스러울 때. 이거는 뭐 내가 사대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반응이나 뭐 이런 이름을 가져왔어 이런 진짜 반응이 많거든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의 MZ세대나 절파세대에게는 한글이 레트로하거나 혹은 또 다른 재미를 주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지만 네. 어느 정도 적당히 매스마켓 많이 파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시장에서는 한글 활용 부분은 영어랑 뭐가 병행이 되거나 결합이 되거나 좀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한자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쓰는 게 많지가 않죠, 사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예, 오늘 이제 마치고요. 사실상 이제 긴 네이밍 강의는 이렇게 마칩니다. 제가 향후에 나중에 뭐 이런 수업이 있거나 교육 강의 때문에 이 유튜브를 만드는 목적도 있긴 한데요. 맨 처음에 하이드로 타워 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제가 했던 여러 좀 브랜드 네이밍 사례나 버벌, 그러니까 브랜드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 개발이나 아니면 스토리텔링이나 슬로건 개발했던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좀 재미있는 뒷얘기라고 해야 되나? 뒷담화는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시도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뷰와 관련되어 있는 거, 제가 만든 브랜드든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다른 경쟁 브랜드가 됐든 그런 것들이 리뷰, 거기에서 브랜드 네임이나 언어적인 부분의 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한번 엮어보고 싶고요. 네. 지금까지는 좀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예, 나중에 실제로 브랜딩을 하거나 네이밍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